N번방 사건으로 영화를 만든다. 다음 망작이요? 망작은 잘 모르겠고 오늘 뉴스를 봤는데 난 좀 기분 나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N번방 사건으로 영화를 만든다. 그래 뭐 만들 수 있다고 쳐요. 뭐 이런 뭐 성 착취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없었던 건 아니니까. 없었던 건 아닌데 이걸 소재로 영화를 만든다고 누가 보도자료를 뿌린 놈이 하나 있더라고. 건방지게. 그러니까 저는 영화가 어떤 소재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표현의 문제예요. 여기 있네. 이거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N번방 소재의 영화 악마의 방이 제작된다. 그래서 뭐 이제 쭉 해서 이제 사건 나왔는데 악마의 방이 제작된다. 지난 2008년 어쩌고저쩌고 모범생과 고 장재현 사건을 스크린에 옮긴 종이 비행기 등 사회 고발성 이슈를 주로 연출해온 노홍식. 그러니까 원래 이런 이야기를 다뤘던 감독이에요. 예. 악마의 방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반드시 처벌된다는 내용이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쭉 내었고 고발 영화를 기획하게 됐다. 어떤 소재로 영화를 만들든 저는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맥락의 예술이잖아요. 그죠? 그냥 이 사건을 다뤘네 안 다뤘네가 아니라 그 영화 안에서 이 사건, 실제 사건이든 그렇지 않은 사건이든 그 사건을 영화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조금 이상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상한 예. 영화 타이타닉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봤죠. 타이타닉은 뭐죠? 실제로 있었던 재난 사고입니다. 그런데 타이타닉의 영화 장르가 뭐예요? 로맨스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실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슬픈 재난 사고를 왜 로맨스 영화로 만들었냐라고 비난한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죠. 왜? 영화 안에서 타이타닉이라는 사고의 비참함과 비극적인 이야기가 잘 진지하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화 안에서 로맨스가 펼쳐져도 뭐 다른 이야기가 펼쳐져도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사건을 영화로 만든다? 그래 거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사는 보도자료예요. 이 영화사에서 보도자료를 뿌린 거지. 야 N번방 요새 이슈 핫한데 요 소재로 우리 영화 만든다고 보도자료 홍보자료 뿌려 해서 만든 거예요. 나는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사건도 언젠가 또 만들어질 거예요. 몇 년 지나면 어떤 영화에서 지나가는 소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 사건 자체가 그 영화의 메인 테마가 될 수도 있지만은 언젠간 만들어지겠지만은 그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 영화 자체가 어떤 메시지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근데 이거는 그냥 홍보예요. 이 시국에 편승해서 우리 이런 영화 만드는 거 홍보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저런 영화 아까 2008년에 뭐 10대 성매매를 다뤘던 영화 모범생과 장재현 사건을 스크린에 옮긴 종이 비행기라는 저 영화가 그렇다고 좋은 영화였냐?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소재들을 다룬 영화들이 있잖아요. 뭐 성착취라든지 뭐 여배우 사건 스캔들을 관련된 뭐 영화라든지 뭐 그런 영화들을 봤을 때 나는 그 영화들이 제대로 다뤄진 영화를 못 봤어요. 그냥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성폭력을 당하는 장면을 그냥 그대로 연출을 해. 근데 성폭력을 당하는 장면을 왜 그대로 연출을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 장면이 관객들이 봤을 때 안타깝게 느껴지고 슬프게 느껴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마치 에로 영화에서 뭐 연출하듯이 그렇게 뭐 연출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영화 연출자 마인드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저 사람은 야한 장면을 찍고 싶어서 저런 장면을 찍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게 그냥 관객들에게 슬픔을 분노를 일으켜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저거는 그냥 야한 장면인데? 그게 연출이에요. 그냥 성폭력을 당했다. 그거를 뭐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든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든 어떤 표현을 선택을 하는지는 그거는 감독의 자유지만 그걸 관객들이 봤을 때 저런 걸 굳이 저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싶은 거지. 그래요. 스포트라이트가 맞아. 스포트라이트는요. 그런 소재를 다루고 있어요. 성직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몹쓸 짓을 했던 그 소재를 다루고 있다고. 근데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안 나오는데 보면서 화가 나지. 와 미친 거 아니야? 저 새끼를 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영화를 보면. 근데 보면 이런 있어요. 그러니까 B급 영화들이나 저예산 영화들 중에 이런 소재들로 만들어진 영화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 정말 많은데 그냥 에로 영화예요. 이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야지 멋있는 거다 그게 아니라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느끼는 감정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거는 그냥 야한 장면이 찍고 싶어서 만든 것 같은데 굳이 저렇게 피해를 당하는 장면을 저렇게 표현을 했어야 되나? 예전에 VIP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 비교적 칭찬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 조금 의문이었던 게 있죠. 그 살인마로 나오는 게 이종석 씨가 맡았던 그 캐릭터가 북한에서 온 연쇄살인마잖아요. 어떤 그 장군의 아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초반에 여자를 되게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을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어야 했을까? 사실 그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었거든요. 사실 저는 영화 느와르라는 장르에 봤을 때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러나 그 장면에서는 저도 동의를 못했어요. 굳이 피해자 저걸 왜 저렇게 보여주지? 그래서 그 장면에서 약간 저도 불쾌했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괜찮았지만 그 장면 하나 때문에 영화 전체가 별로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저는 그래 아이 뭐 N번방 사건 가지고 영화 왜냐면 이런 소재의 영화들은 되게 많아요. 지금 정말 많아. 몇 년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만들어질 거고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명백하게 홍보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이 소재를 이런 식으로 홍보에 쓴다라는 것 자체가 화가 나는 거지. 이렇게 실제 사건으로 지금 피해자가 지금 몇 명이고 적당히 눈치껏. 그러니까 저는 한국 영화가 우스워요. 우스워. 나는 이런 걸 보면 우스워. 별로 뭐 유명하지도 않은 그러니 뭐 영화사가 뭐 영화 한 편 만드시는데 당연히 제작비 뭐 필요하시겠지. 당연히 홍보 투자를 받으려면 하시겠지. 근데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냥 조용히 시나리오 써서 조용히 만들고 나서 나중에 개봉할 때 이렇게 화제가 돼도 늦지 않아요. 걔 만들기도 전에 뭐 N번방 사건을 만든다 뭐 이러면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돈벌이 수단이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N번방 사건으로 드디어 진지한 사회 고발 영화가 한 편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러놓고 자기는 억울하다 그럴 거야.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우리한테 뭐 댓글에다가 사람들이 뭐 야 이건 아니지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럼 자기들은 아니 야 댓글 보면서 그럴 거야. 야, 얘네들은 뭐 영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는데 아유 걱정도 팔자다. 분명히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난 그게 더 짜증이 나는 거야. 눈치도 없이 이거 그냥 뭐 이게 뭐예요. 진짜 화가 나는구만. 예를 들어서 기생충 홍보할 때 가난한 자들의 반란 그런 식으로 홍보하지 않잖아. 설국열차도 최하층민의 반란 막 그렇게 홍보하지 않잖아.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갑자기 퀄리티가 확 떨어지죠. 이거는 보나마나 자 한번 찾아봅시다. 이분의 전작들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있네. 노홍식 감독. 있네. 봐봐. 이거를 홍보 멘트로 쓰잖아. 이거를 홍보 멘트로 쓰잖아. 대한민국 최초 10대 성매매에 대한 사회 고발성 영화. 이거를 왜 홍보 멘트로 쓰는 거죠? 이게 최초라는 멘트를 꼭 붙여야 됩니까? 사회 고발성 영화가 최초라는 건데 이 마인드라는 거예요. 이게 N번방 사건 나오면 분명히 대한민국 최초 N번방 사건을 사회 고발한 영화. 그러면 아까 우리 저거 찾아볼까요? 찬공주. 여기 그런 거 없잖아. 음악을 좋아하지만 더 이상 노래할 수 없었고 친구가 있지만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전 학교들의 학부형들이 공주를 찾아 학교로 들이닥치는데 한 공주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거랑 대한민국 최초 10대 성매매에 대한 사회 고발성 영화 이렇게 급이 달라요. 목소리 너무 의도가 뻔했나요? 대한민국 최초 10대 성매매에 대한 사회 고발성 영화. 이것만 빼도 돼. 여고생 은별과 한이는 전교 여고생이라는 나는 왜 넣어? 은별과 한이는 전교 1, 2등을 다투는 알아주는 모범생이다. 이런 것도 필요 없어. 반장이며 성적도 좋고 돈 많은 이런 줄거리에 이런 걸 왜 넣는 거야? 성적도 좋고 돈 많은 집안이면은 선망의 대상인 거예요? 마인드하고는 정말 짜증난다. 이거 한 3줄 읽었는데 짜증난다. 그냥 이런 거 다 빼고 알아주는 모범생이다. 그러던 어느 날 은별에게 시련이 닥치는데 사회적 편견과 무관심을 이렇게 말이 되잖아. 이거 진짜 짜증난다. 진짜 짜증난다. 그다음 영화가 뭐라 그랬죠? 종이 비행기? 연예인을 지망하는 또 역시나 또 여고생. 그놈의 여고생. 꿈을 향해 나가는데 검은 거는 어두운 건데 어두운 검은 그림자라고 또 굳이 죄송해요. 이제 문과라서. 그리고 또 이제 예전에 시나리오 공부도 한 게 있어서 VJ 특공대 스타일로 읽어주세요. 연예인을 지망하는 여고생들이 꿈을 향해 나가는데 어두운 검은 그림자를 만나게 되면서 2줄 이상을 못 읽겠다. 진짜 2줄 이상을 못 읽겠어. 죄송하지만 이게 제가 뭐 놀리려고 진짜 이게 제가 뭐 이거 지금 찾아본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기사 보고 나서 그냥 검색해서 본 건데 뭐 이래. 그냥 시놉시스인데 한 4줄짜리 시놉시스인데 요거만 봤는데 짜증이 확
줄거리는 누가 쓰는 거냐고요? 영화사에서 보내는 거. 이 줄거리는 영진이 사이트에도 있어요, 여러분. 아, 이거구나. 그죠? 똑같죠? 영진이에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네이버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영화사에서 적는 거예요, 영화사에서. 와, 이게 무슨, 와,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거? 이게 공식 스틸샷이라고? 이 공식 스틸컷이라고, 이게? 와. 진짜 미치겠다. 이게 공식 스틸컷에다가 누가 고 저기 뭐 장난친 것 같잖아. 예, 이거 뭐예요, 이거? 스틸컷 이거 뭐야? 이 공식 스틸컷입니다. 딱 보면 견적 나오죠? 예, 딱 보면 견적 나와. 기자평론가 평점도 있어요. 고발도, 추모도, 위로도 아닌 무딘 시선의 그저 한숨만. 생각해보세요. 이런 영화를 만드신 분이 N번방 사건을 과연 제대로 만들까요? 뭐 박찬욱 감독이나 봉준호 감독이 만드는 것과 이런 영화 만드신 분이 한숨, 진짜 한숨이 그대로 나옵니다.